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휴수영고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시작 영상 깜짝 놀라셨죠? 이 영상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지 감독이 셀틱 감독 시절에, 그러니까 리그에서 최강팀을 이끌고 있을 때에 선수를 다 모아놓고 엄청난 분노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욕을 해대면서 리액션이 있어야 해! 누구든 제발 좀 와! 막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네. 수비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한 선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해줘야 하는 걸 안 했다라는 지적이었고, 아마 본인의 축구 철학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 봅니다. 지금 토트넘 분위기는 딱 이럴 거예요. 네, 엔지 감독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토트넘이 전반에만 두 골을 먼저 앞서 나가다가 후반전에 무기력하게 3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해버리면서 순위 상승은커녕 10위가 된 상황입니다.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보는 건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져서 아직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찾기도 힘듭니다. 이 경기가 충격적이었던 건 엔지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실점이야 전 시즌 후반기에 자주 겪었던 일이고, 압도하면서 두 골을 앞서 있었는데도 승점 3점을 날리는 경기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진짜 정말 장담컨대 상대가 더 강한 팀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고로 지금 상황은 토트넘이 브라이튼보다 약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반전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나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술 자체도 매우 다르지만 콘테 감독의 2년차 때 토트넘은 시즌 초반 강팀의 면모를 보이다가 점점 패가 늘어났습니다. 전반기까지 그래도 상위권 순위 싸움은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18경기 6패를 하고 있었죠. 보통은 토트넘도 지금 7라운드 3패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말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튼 콘테 감독 체제에서 연기되었던 맨시티 원정 경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네. 전 시즌 득점왕 손흥민을 가려버린 새로운 전술을 쓰면서 실망감이 매우 커져 있던 시기였죠. 토트넘은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잘 싸우고 버티면서 전반에 2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파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최강 맨시티에겐 강했으니까요. 콘테 감독도 부임했을 때 어웨이 경기에서 맨시티를 3대2로 제압하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콘테 감독의 역습 축구 토트넘은 맨시티에게는 두려운 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맨시티의 승리를 전문가들은 예상하죠. 왜요? 맨시티가 더 강팀이니까. 선수들의 레벨이 더 높고 최고의 감독도 있으니까. 토트넘은 이 경기 전반에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때 진짜 한밤에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후반에 경기 시작 10분도 안 돼서 동점이 되고 역전에 추가 득점까지 2대 4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콘테 감독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후반전에 4실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간을 활용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10분 정도를 버티고 숨을 고른 다음 다시 경기를 풀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시 콘테 감독이 형편없는 감독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준 4위까지 올려놓고도 바뀌어버린 전술에 실망을 했었죠. 첼시에 부임하자마자 우승을 시켰던 감독인 만큼 프리미어리그도 이미 경험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페리시치 때문에 손흥민의 활용도가 완전 바뀌었고 공격 포인트가 대폭 줄어들면서 실망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더 속출하면서 팀도 추락하고 콘테도 구단을 강력 비판하면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 콘테 감독 지금 나폴리에서 1위 질주 중입니다. 네,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콘테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네,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이끌어주고 누구보다 월드 클래스라고 극찬했었으니까요. 페리시치만 아니었다면 무리뉴 감독처럼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을 감독입니다. 현재 나폴리를 1위로 이끌고 있는 콘테 감독, 챔피언스리그만 이룬 게 없을 뿐 세리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다 이뤄내본 콘테 감독이 이런 힌트를 줬다고요. 경기 중 해결책을 찾도록 시간을 활용해라. 다시 풀어갈 수 있도록 버티면서 숨을 좀 골라라. 이 팁을 혹시 비판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도 토트넘은 수비적이라고 하지만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전 선제골도 넣었던 거고요. 지금보다 선수 레벨이 더 떨어진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지 콘테 감독 전술도 정말 많이 뜁니다. 챔스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무려 팀이
66km를 뛰었습니다. 전체 팀 중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상대팀이 어떻게 템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뛰는 거리는 달라지는데 그래도 뭐 하프타임 기준에서 60km 이상을 뜁니다. 그럼에도 콘테 감독 전술에 체력적으로 뭐 과부하다라는 말은 좀 안 하잖아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맡으면서 처음 겪는 일, 후반전 4실점뿐만이 아니라 리그 8위도 커리어에서 처음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처음 겪는 일 많았죠. 그리고 이번 엔지 감독도 팀을 맡으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토트넘에 진짜 오기만 하면 처음 겪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엔지 감독은 경기 인터뷰에서 이 수준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며 이로 인해 대가를 치렀다. 뭐든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선수들을 싸잡아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축구 철학을 입히고 조율 중인 상황은 아닙니다. 1년 동안을 겪었고 새로 영입된 선수는 솔랑케밖에 없고 베르너는 그래도 1월에 영입됐으니까 엔지 감독이 원하는 게 뭔지는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뭘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 우리는 그냥 다시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다. 전에도 인정한 적이 있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우리의 반응은 적절하지 못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안 좋은 날이고 안 좋은 날에는 모든 책임이 내 발밑에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후반전 시작 때 비카리오 골키퍼는 매우 큰 소리로 팀의 멘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토트넘 선수들이 체력이 뭐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 60분에서 70분까지는 버텨줄 수 있었으니까요. 후반 시작은 토트넘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2분 만에 불운까지 겹친 1실점을 하고 말죠. 우도기가 대형 실수를 했지만 굴절된 볼이 오면서 누구라도 뭐 이런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압도한 토트넘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토트넘이 여기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점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이 안 돼요. 네, 공격이 왜 안 되느냐? 자, 첫 번째, 후반에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이 실점 이후에 매우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보면 얘들은 헝가리로 가서 30분 뛰고 이틀 쉬고 또 경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일주일 쉬고 경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고 최소 3, 4일 만에 또 풀타임을 뛰고 있는 몸 상태였을 것입니다. 거기다 메디슨이 체력이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메디슨, 클루셉스키를 대체할 미드필더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메디슨을 대신해서 클루셉스키를 쓰고 클루셉스키를 대신해서 메디슨을 쓸 수 있지만 이 둘이 먼저 전투력 100%를 써버린 후에는 뭐 사르, 베르발, 뭐 비수마는 전혀 성격이 다른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엔지는 고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격이 계속 이끌어져야 수비 상황도 덜해진다는 게 엔지 감독의 축구 철학일 텐데 그럼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매우 큰 위기잖아요. 바꿔주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네, 전술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미 모든 지시는 같은 전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 중에 누군가가 조율하면 그것도 또 반항이 됩니다. 근데 메디슨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엔지 감독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다. 실점을 한 이후에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공격해서 오는데 우리는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버티고 폭풍을 견뎌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죠. 뉘앙스는 실점 때문에 패배로 이어졌다고 느껴집니다. 팀으로서 수비 쪽을 아쉬워하는 듯합니다. 네, 뭐 메디슨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감독과 선수들도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건 없는 상황이에요. 감독이 그렇게 용납할 수 없다면 선수들은 우리가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후반에 플레이하지 못했다가 되어야 하는데 모르겠다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근데 너무 쉽죠.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2대0 스코어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2대1이 되는 순간 막상막하 상황이 되면 기세는 뒤지고 있는 팀이 더 유리해지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요. 3일 만에 경기 토트넘, 일주일 푹 쉰 브라이튼. 체력적으로 열센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선수들도 다 알 것입니다. 결국 기세 싸움인데 체력이 밀리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이걸 모른다고 엔지야? 왜 체력이 약하냐고 지금 선수들한테 책임을 돌리겠다고? 진짜 아무도 근데 또 체력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공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어린 선수들이 더 큰 클럽으로 와서 경험이 부족이란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자,
의지할 리더가 없잖아요.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이스를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NG 감독은 손흥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전 5연승은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쪽으로만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이런 시간 퇴장으로 치명적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복했죠. 리더가 필요한 것이 좋을 때 리더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당황스럽고 불가능해 보일 때 누군가가 끌어주고 그게 신뢰가 되면 의지하면서 원팀이 되어서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손흥민은 32살에도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리더로서 보이는 선수잖아요. 이전 뉴캐슬 아스날전 때 2패를 했을 때도 엔지 감독은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풀타임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끌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건 처참해지는 결과인데 순식간에 동점이 되었을 때 그럼 선수들은 어떤 리더를 의지했는데 비카리오 로베를 의지하냐 그럼 진짜 네 진짜 엔지 감독이 진짜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됐습니다. 두 가지 경우 정말 아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번 경기도 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시작 때에는 이런 변수 없이 그냥 뭐 다시 밀고 가길 응원해야겠죠. 네,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저에게 좀 팁 좀 주십시오.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나요? 좀 진짜 알고나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상 신수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